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겁니다. 유럽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 자전거 여행. 그 중에서도 스페인은 자전거 천국으로요. 페달을 밟으며 지중해 햇살, 고풍스러운 골목을 누비는 그 순간. 그야말로 여행 감성 풀 충전. 바르셀로나에서 자전거 여행 한번 했거든요. 그 잊질 못해요. 분위기 좋겠다. 분위기 좋고 일단 바르셀로나가 제일 좋은 게 날씨거든요. 아기자기 또 하잖아. 아기자기하고 언덕 많이 없고 선선하고 낭만 있죠. 아주 제대로 낭만을 즐기셨네요. 네. 자, 최근 스페인 여행 간 무무 역시 자전거를 대여. 마이르르 소라 팝팝팝. 오 기분 너무 좋다. 자, 이어폰을 끼고 음악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흥얼 신나게 달리다가 잠시 멈춰 셀카 한 장 찰칵. 그야말로 낭만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그 낭만도 잠시 스페인 경찰에게 붙잡힌 무. 갑자기 200유로. 무려 한화 약 32만 원의 벌금을 내며 자전거 천국이 지옥으로 변했는데요. 아이고야. 자, 지난 여름 문화 충격. 과연 무무는 어떤 행동 때문에 스페인에서 벌금을 물게 된 걸까요? 셀카. 셀카. 이거 이렇게 다녔지. 아하. 촬영하면서 다니는 거. 인스타 올리려고. 네. 이러고 다녔지. 자,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나보다. 정답은 음악. 무무가 끼고 있던 요 이어폰이 문제. 마이르르 소다팝을 혼자 들었구나. 다 같이 들었어야 되는데. 스피커는 되는데. 다 같이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안전을 위해서 들으면서 타면 안 돼요. 자, 스페인은요, 자전거 관련 규정이 매우 엄격한 나라로 자전거 주행 중 착용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2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귀에 뭐 꽂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하긴 해요. 차 소리도 안 들리고요. 네. 32만 원이면 꽤 크다. 근데. 아까 두 손 놓고 탔다는 것도 사실 두 발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핸들 두 발로 잡고 이래 하니까 뭐든 잡으면 돼. 32만 원을 좀 어떻게 원격으로 불가할 수 있는 방법. 다행이다. 그러니까 자전거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스페인에서는요. 7세 이상 아이를 뒤에 태웠다고요? 헬멧을 안 썼다고요?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 반사 장비를 착용 안 했다고요? 이 자전거를 타면서 이 규정들을 안 지켰다면 벌금 80에서 200유로 땅땅땅. 아이고.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무심코 놓칠 수 있는 규정들이 많아서요. 먼 타지에서 문화 충격받고 싶지 않다면 꼭 숙지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이게 자전거 렌탈 비용 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물면 벌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다 규정을 지켜야겠네요. 자, 나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고 싶지 않다면요. 스페인에서 자전거 탈 때 꼭 주의하십시오. 모모 한 번 찍었을 뿐인데. 여름 휴가를 맞아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로 여행을 떠난 지니. 현지 쇼핑몰에서 즐겁게 쇼핑한 뒤 주차 정산을 완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결제는 했는데 주차 요금은 미납 상태로 뜨는 겁니다. 뭐야? 그리고 곧이어 날아든 알람. 결제 한 건, 결제 두 건, 결제 세 건. 띡띡. 사용하지도 않은 결제 메시지들. 지니가 겪은 지난 여름 범죄 사기.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여기는 주차비도 QR로 정산하나 보네. 아이고. 이렇게 스캔하면 되겠네. 하지만 지니가 찍은 건 사기범이 만든 가짜 QR코드였던 겁니다. 이런 거 많대. 스티커 붙여놓는 거지. QR코드와 피싱, 이른바 큐싱 사기라고 합니다. QR코드 스캔 한 번에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가 되고요. 개인정보 유출, 결제 피해는 물론이고 명의 도용과 대출 시도까지. 대출도 받아요? 그럼요. 지니가 방문한 올랜도 시내에선 무려 200여 곳에서 가짜 QR 스티커가 적발됐습니다. 범인이 직접 가짜 QR코드를 출력해 몰래 붙여놓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쉽냐면 그냥 저 스티커만 한 100장씩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자기가 돈 내릴 때마다 거기다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에 키오스크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렇지. 사람의 대면 결제를 하면 그거는 막을 수 있잖아, 저거. 막을 수 있죠. 그 뭐 유명한 쇼핑몰 이런 데서 누가 저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과 스페인에서도 주차 위반 딱지, 공유 자전거에 사기 QR코드가 발견돼 문제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공유 자전거와 불법 주차 안내문, 공공 우편물 등을 통한 큐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 QR 스티커는 육안으로 구별도 어려운 데다가
QR코드에 익숙한 세대들은 의심 없이 스캔하다 보니 그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야, 앞으로 그냥 방심하고 스캔하면 안 될 것 같아. 안 돼, 안 근데 돼. 이거 진짜 많대요 요새. 야,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게 그냥 결제만 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악성 코드를 씹는 거. 야,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섭죠. 자, 앞으로는 QR코드 위에 변조나 덧붙여진 스티커가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모르는 출처의 QR코드는 절대 스캔 금지. 앱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설치하시고요. 혹시라도 이상 징후가 있다면 카드를 정지시키고 꼭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탈리아 모모 사기를 주의하세요.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떠난 한 신혼부부. 이탈리아를 제대로 누비기 위해 해외에서 처음으로 차를 렌트, 들뜬 마음으로 운전을 하며 도로를 달렸습니다. 자기야, 이탈리아 달리니까 너무 신난다. 아우. 자기야, 내 로망이 드디어 이루어지다니 너무 행복해. 이 풍광 좀 봐. 해변에 곧 도착하겠다. 그런데 그 순간 차량에 둔탁한 무언가가 충돌. 고라니? 뭐 로드킬인가? 진짜? 로드킬. 어. 차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뭐야? 내 사이드 미러를 깨? 일단 내리시죠. 외국인이라 운전이 미숙한 것 같으니까 봐줄게요. 자, 400유로만 현금으로 주시면 합의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데? 냄새 많이 나죠. 네.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 판을 치는 일명 미러 사기였던 겁니다. 야, 미러 사기도 있어. 유럽 도로들이 좁잖아. 옛날에 만들어져서. 우리는 한문철씨라도 있죠. 아, 여기 뭐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여긴 잡아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거의 없어. 보급률이 낮아. 잘 안 하지. 낯선 타지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교통사고라니. 쉽게 합의했다가는요,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걸리게 됩니다. 당신을 노리는 위기의 순간, 지난 여름 범죄 사기. 차에 부딪힌 의문의 쾅 소리. 계획된 범죄에 당한 당시 현장입니다. 야야야야. 동양인 여행객 렌트카다. 응? 준비됐지? 심지어 이들의 표적은 대부분 여행객입니다. 이들은 지나가는 렌트카 차량 앞에서 일부러 돌이나 물건을 던져 툭 소리를 낸 뒤에 위협적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악질적인 사기 집단이었던 거죠. 아, 이게 실제로 부딪힌 것조차도 아니구나. 이게 익숙치 않으면 당황되거든요. 그렇지. 아니 또 길도 모르니까 뭐 내비게이션도 봐야지, 뭐 또 해야지. 보험 체계를 알아. 우리가 뭐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 힘들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대처법. 당황했다고 급정차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고요. 차창을 닫고 블랙박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차하게 될 경우 경찰을 부른다고 단호히 언급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야, 렌트하실 때 블랙박스는 꼭 옵션을 하셔야겠네. 무조건 해야죠. 자,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미러 사기.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처하는 게 답입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프랑스 기차역 32만 원 벌금의 진실. 최근 프랑스에 방문한 무무. 낭대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친구와 잠시 통화를 나누었는데요. 나 지금 낭트역 도착했어.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려? 짐도 너무 많고 음료도 들고 있어서 스피커폰으로 지금 통화하고 있거든. 잠깐만. 자, 그런데 그때 프랑스 국영철도 직원이 다가왔고요. 200유로, 한화 약 32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왜 그래? 스피커폰 안 돼요? 아니면 그냥 통화하면 안 되나? 지난 여름 문화 충격. 무무가 벌금을 낸 이유. 실례합니다. 통화를 멈춰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1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겁니다. 예. 거의 다 끝났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하고 끊을게요. 자,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무무. 하지만 벌금을 바로 못 내시겠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200유로 부과하겠습니다. 네? 아니, 스피커폰으로 통화 좀 했다고 진짜 벌금을 내야 된다고요? 자, 문제는 바로 스피커폰. 심지어 그 자리에서 벌금을 바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50유로가 추가. 최종적으로 20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됐다는데요. 스피커폰이 불법이요? 난 이건 또 생각도 안 했네. 내 프라이버시를 노출한 죄인가요? 그럼 어떻게 콩나물 끼고 통화해야 되나? 실제로 프랑스 교통법에서는요.
대중교통시설 주변에서 음향기기나 악기 사용 등으로 타인의 평화를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요. 프랑스 국영철도 측 또한 다른 승객의 평화로운 대기 환경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스피커폰 통화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음악을 재생하는 등 모든 소음 유발 행위가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진짜. 벨소리도 크게 하면 안 되겠네. 요거 끼시고 또 큰 소리로 얘기하면 그것도 안 되고. 오, 에티켓. 자, 프랑스 대중교통에서 통화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요. 스피커폰 통화 대신 이어폰 등을 이용해서 정말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조용히, 그것도 저는 안 하시길 권하겠습니다. 속삭여야겠네. 해변의 함정, 알고 보면 위험한 습관. 스페인 알리칸테 중심지 인근 아름다운 휴양지로 유명한 도시 칼페.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인 만큼 해변의 풍경도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그 입소문을 듣고 스페인 칼페에 놀러간 무무와 주니. 형, 우리 파라솔 빌려서 해변에 자리 먼저 맡아주자. 아유, 그래. 그게 좋겠다. 아, 어느 자리가 좋으려나?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해변의 명당 자리를 맡아뒀고요. 주변 맛집에서 식사도 하고 사진도 몇 장 찍은 뒤 여유롭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무와 쭈니가 돌아와 보니 감쪽같이 사라진 찜들. 두 사람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훔쳐갔네. 아니, 유럽에서 저런 행동은 좀 위험하지 않나요? 한국이 아니에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짐을 두고 돌아다니다니. 그럼. 제가 볼 때 훔쳐간 것 이상입니다. 어? 곧이어 한 남성이 다가온 뒤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 해변에 둔 저 파라솔, 당신들 거 맞죠? 물건은 저희가 다 압류했으니 참고하세요. 네? 저희 물건이 다 압류됐다고요? 왜요? 네, 아침부터 지금 자리만 맡아두고 3시간째 자리를 비우셨잖아요. 벌금도 250유로 내셔야 합니다. 자리 맡기 불법이구나. 자리 맡기가 불법이라? 뭐 한 10분 이상 자리 비우고 그러면은 이게 벌금 나오는구나. 근데 지금 했던 행동이 엄연한 벌금 부과 대상이라는 겁니다. 아, 그럼 거기만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계속? 스페인 휴양 도시 칼페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해왔던 해변 자리맡기가 금지라는 사실. 이는 관광객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던 칼페시가 지난해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새로운 조례인데요. 첫 번째, 오전 9시 30분이 되기 전 해변에 의자, 해먹, 비치 파라솔 등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 이는 해변 청소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이를 위반하면 해변에 놓인 물건들을 압류, 물건 주인들은 4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의자, 해먹, 파라솔들이 3시간 이상 방치될 때도 압류된다고 합니다. 3시간이면 좀 납득이 되네요. 그치, 뭐 잠시 뭐 화장실, 아니 뭐 먹을 거, 이 정도는 가능한데 3시간이면 이건 그냥 충분히 밥 먹고 할 일 다 하고 오는 겁니다. 아, 그러게 이건 좀 도입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행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려면 현지 문화와 법을 존중해야겠죠. 스페인 칼페 해변에 가실 땐 이런 점들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택시 정말 안전한가요? 지난 여름 사건 사고, 이번엔 택시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해외여행 중엔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요즘은 택시 예약 앱 덕분에 기사님과 차량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불안감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택시 방아지 많았어, 외국 가면. 근데 이제는 그게 정찰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도 내비가 있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 찍어놓으면 도는지 안 도는지 다 보여요. 같이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속일 수가 없죠. 하지만 앱 택시는 안전하다는 인식에 경고등을 울리듯 최근 미국 누리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신종 앱 택시 괴담. 뭐야? 택시에 타서 휴대폰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 내가 요청한 곳이 아니었어. 납치당할 뻔했다가 겨우 탈출했지 뭐야. 기사가 앱에 별 5개 리뷰 남길 때까지 못 내린다면서 차에 가둔 적 있어요. 그 앱 택시도 조심을 해야 됩니까? 앱은 신뢰하고 있었는데. 약간 그 시스템 중에 외국 그 택시 앱은 그 팁 있잖아요. 그거 강요하는 사례도 되게 많대요. 팁 강요. 예. 미국에서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다나 이브는 택시에 탑승했을 때 내가 예약한 택시와 실제 택시의 기사 이름과 차량 번호가 일치하는지 등 앱 택시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먼저
기사가 주는 건 그 어떤 것도 받지 마세요. 기사가 승객에게 물이나 간식을 주는 행동은 대부분 친절에서 비롯되지만 그중 일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 아무리 호의라도 모르는 사람이고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먹는 건 받지 마세요. 진짜 만에 하나의 일을 위해 대비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택시에 탑승하고 나서도 주변 상황과 이동 경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만에 하나라도 안 좋은 상황에 놓였을 경우 내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이것만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택시기사 옆에 있잖아요. 바로 내비를 켜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좀 감시하듯이. 훌륭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차량 내부에 머리카락이나 지문 등 물리적 증거를 남기세요. 라고 당부했습니다. 혹시라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막 지문 얘기까지 들으니까. 그러게요. 이젠 앱 택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 갔을 때는 물론 평소에도 앱 택시 탑승 안전 수칙 꼭 명심하세요.